회장님 혹시 그 찢어진 네잎클로버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아주 오래전에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간직하기로 했다네. 이거 우리 할머니도 똑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데요. 서울 중심부 화려한 저택 한가운데에서 김정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올해 70이 된 그는 이제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한식 브랜드를 일궈내며 평생을 바쳤고 결국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지요. 어린 시절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던 그는 가난과 맞서며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남들 부러워할 만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늘 풍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후 할아버지는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아도 마음속 한편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옆집에 살던 소녀 김수연. 그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마음속 깊이 품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고 작은 비밀을 공유했던 소중한 인연. 그러나 가난했던 할아버지는 결국 도시로 떠나야 했고 그녀와의 연락은 끊기고 말았지요. 요즘 들어 그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할아버지는 이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외로워서 그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지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색이 바랜 네잎클로버 한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김수영과 나누어 가진 작은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네잎클로버를 어루만졌습니다.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지만 그 모양만큼은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아주 오래전 한 소녀와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할아버지와 김수연은 들판에서 우연히 네잎클로버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평생 행복해질 거래. 그녀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며 활짝 웃었지요. 하지만 어린 정호는 무언가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버를 반으로 찢어 한 조각씩 나눠 가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이걸 맞춰보자. 그때의 약속은 그렇게 시간 속에 묻혀버렸고 두 사람은 서로를 잊은 채 각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 작은 조각이 다시 눈에 띄는 걸까요? 그때 할아버지의 비서 윤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미팅 일정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항상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무심코 네잎클로버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적 내 첫사랑이랑 나눴던 건데 아직도 갖고 있네. 그 말을 들은 윤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거 어디서 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렸을 때 내 유일한 친구였던 아이랑 나눠 가졌지. 근데 다시 못 봤어.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클로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윤서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이거 할머니가 갖고 계신 거랑 똑같은데요? 할아버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제 할머니요.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니시던데 반으로 찢어진 네잎클로버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나눠 가진 클로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설마 정말 김수연이 윤서의 할머니란 말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금 소용돌이쳤습니다.
내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윤서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수연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 이제는 다시 만나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수연. 오래전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이름이 다시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지요. 할머니께서 정말 이걸 갖고 계신다고?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봤어요. 할머니가 항상 작은 지갑 속에 넣어두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냥 소중한 사람과 나눠 가진 거야 라고만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에 쥔 네잎클로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과 현실에 밀려 아무 말도 없이 떠나야 했던 첫사랑. 그녀도 같은 마음으로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나?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시골에 계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혼자 지내세요. 그 말을 듣자 할아버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그런데 윤서는 갑자기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근데 왜 그렇게 놀라세요? 혹시 할머니랑 아는 사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주 오래전, 내가 어릴 때 내 할머니는 내 첫사랑이었어.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첫사랑이요? 어릴 적 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내 할머니는 내 유일한 친구였지. 우리는 늘 함께 다녔고 난 내 할머니를 좋아했었어.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난 마을을 떠나야 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윤서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버도 나눠 가진 거군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할머니도 그걸 아직 가지고 있다니 그게 이렇게 다시 나를 수연이한테 데려가려는 건가 싶구나. 윤서는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가끔 하셨던 말이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기억은 흐려지지 않는다고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윤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실 생각이세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설렘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한 번쯤 용기를 내어보는 것이 맞겠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만나야 할 것 같구나. 윤서는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따라 첫사랑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지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몇 시간을 달려 할아버지는 윤서와 함께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달리 이곳은 조용하고 소박했지요. 윤서가 가리킨 곳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오래된 간판과 낡은 나무문, 그리고 창가에 놓인 몇 개의 화분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였지요.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가 먼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쪽에서는 몇 명의 손님이 국밥을 먹고 있었고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한 여성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탓에 예전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김수연.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분주하게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가에 서 있는 윤서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서야, 웬일이니? 그녀는 마른 손을 털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윤서 뒤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분은?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지요. 윤서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공기를 느끼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기억하세요? 어릴 때 할머니가 나눠 가졌던 네잎클로버요. 그 말에 김수연은 순간 놀란 듯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네잎클로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지갑을 꺼내 열어보였지요. 그 안에는 바래고 낡은 네잎클로버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지갑에서 똑같이 찢어진 네잎클로버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수연은 클로버를 본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앞의 남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정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잊힌 줄만 알았던 이름이 다시금 현실 속에서 불려지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수연아. 식당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몇몇 손님들도 두 사람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김수연은 오래도록 말없이 서 있다가 이내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 그녀의 말에 할아버지는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너도 많이 변했더구나.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 어딘가 낯선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기쁨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불편해 보이기도 했지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게 부담스럽나? 김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그래. 할아버지는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세월이 흐른 만큼 두 사람의 삶도 달라졌고 서로의 위치도 크게 변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난 자신을 그녀가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테지요. 윤서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조용히 나섰습니다. 할머니, 회장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할머니를 찾고 싶어 하셨어요. 네잎클로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요. 정말 다시 만나야 할 인연 같다고 생각했어요. 김수연은 조용히 클로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일단 앉아서 이야기라도 하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다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작은 식당 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보는 김수연을 눈앞에 두고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오래된 네잎클로버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묵묵히 앉아 있었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김수연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함께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지. 근데 최근에 내가 계속 떠오르더군. 김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이를 먹을수록 옛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왜 내가 떠난 후에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김수연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난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정호 씨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가족도 마을을 떠났거든요.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났다니 어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병을 앓으셨거든요. 치료받으려면 서울로 가야 했어요. 그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듯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정호 씨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떠나기 전에 이미 정호 씨도 없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속이 쓰린 듯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김수연이 마을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럼 나를 미워했나? 김수연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난 미워한 적 없어요. 다만 나한테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던 건 좀 서운했어요. 그녀의 말에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가진 게 없었잖아. 그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김수연을 좋아했지만 자신이 그녀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지요.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죠. 할아버지는 순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는 말에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수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잘 자라주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윤서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죠. 비록 일찍 떠났지만 할머니께 받은 사랑 덕분에 따뜻한 가족을 꾸릴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연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그럼에도 꿋꿋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김수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윤서가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으니까. 그녀의 말에 윤서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할아버지는 묘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도 자신처럼 많은 것을 잃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않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호 씨는 행복했나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성공도 다 이루었지만 정말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김수연을 다시 만나러 온 이유는 단순한 추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속에 남아있던 후회, 그리고 여전히 그녀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김수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깊숙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식당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지와 오래된 가구, 한눈에도 오래된 주방 기구들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김수연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지요. 그녀는 혼자 힘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윤서를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식당 힘들진 않나? 김수연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꾸려나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식당은 손님이 많지 않았고 오래된 시설 탓에 운영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윤서 역시 안타까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일하세요. 몸도 많이 힘드신데 저한테는 괜찮다고만 하시고요. 할아버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부터 강한 사람이었지요.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버텨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지요.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에 김수연은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도와준다니 무슨 말이에요? 식당 시설도 낡았고 운영이 어려워 보이네. 난 요식업을 하면서 살아왔고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지. 이 식당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김수연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내 힘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했지요. 하지만 그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윤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김수연은 놀란 듯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사람의 마음은 거절하는 게 아니라고. 김수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할머니가 좀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게만 살지 않으셨으면 해요. 김수연은 그제야 윤서의 진심을 느낀 듯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너무 고집 부리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집은 내가 원래부터 부렸었지. 그 말에 김수연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볼게. 그렇게 해서 김정호 할아버지는 김수연의 식당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살아온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선물하고 싶었지요.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정호 할아버지는 다시 김수연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손님이 아니라 식당을 도울 준비를 마친 채였지요. 자, 어디부터 손봐야 할까? 할아버지는 주방을 둘러보며 낡은 조리도구와 부서진 가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오래된 환풍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스레인지, 군데군데 갈라진 식탁과 의자까지 당장이라도 교체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요. 김수연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요. 난 그냥 이대로도 괜찮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지. 김수연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식당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이 새롭게 변하고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김수연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새로운 간판과 메뉴,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로 인해 동네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단골 손님뿐만 아니라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여기 국밥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사장님이 직접 끓이신다던데 정성이 가득하네요. 김수연은 하루하루 식당을 운영하며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생계를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그 일 자체가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김정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식당 일도 도왔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시간도 보냈지요. 윤서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두 분을 보고 있으면 참 따뜻해 보여요. 김수연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정호 씨라고 불러. 윤서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도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라. 그게 더 좋겠지. 윤서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첫사랑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서로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소중한 인연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 같았던 기억들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 우리를 붙잡기도 하지요. 김정호 할아버지와 김수연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서로를 잊은 줄만 알았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기억하고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함께할 수 있었고 이제는 후회 없이 따뜻한 시간을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첫사랑은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는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한 번쯤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인연은 어쩌면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